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 과목만 1차 때 객관식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2차 때 주관식을 준비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를 계속 만나게 되실 건데 평일날에도 한번 만나고 주말에도 한번 만나고 계속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뭘 말씀드릴 거냐면 행정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조금 안 돼요. 왜냐면은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이고 국가가 행정기관이 왜 이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 제일 급하죠. 그러면 국가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객관식과 주관식을 같이 본다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그 중에서 주관식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국가가 보는 시험 중에서 행정기관이 보는 시험 중에서 과연 주관식이 들어간 시험이 있느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변호사 시험입니다. 객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에선 주관식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법원 행시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주관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가만히 따져보면 각종 자격증이에요. 뭐 노무사 자격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그리고 변리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 중에서 이런 자격증이 전부 다 주관식이 있는데 그러면 자격증 중에서 주관식이 없는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주관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1차, 2차를 나눠지지만 주관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주관식은 그럼 왜 내느냐? 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의미로 취지를 했냐면은 이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주관식이 있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을 대량 양성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찍어서 합격하는 케이스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 2년에 들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실력이 안 돼? 그럼 우리 목표 인원수에 미달돼도 안 뽑아. 라고 강력하게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자격증을 만드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이 들어간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관식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자,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보통 이제 민법 중에서 계약법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계약법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하고 실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사무관리나 실무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해보면 다 할 수 있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가장 모두 공부 좀 해볼 만하네 하는 게 전부 다 이 계약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에 있는 계신 이제 좀 다음에 들어오실 이준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무관리론이라는 것과 실무라는 과목은 시험 출제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뭐 평소랑 똑같이 낸 것 같은데요. 근데 계약법은 난이도가 올해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겠지만 난이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계약법에서 변별력을 구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행정사 과목을 공부하실 때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랑 같이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 전략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주관식을 하실 때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작년에 대량과 하락이 객관식에서 계약법에서 나왔거든요. 대량과 하락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민법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합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것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하나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20점짜리가 총 5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건데 그럼 한 문제당 20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20점을 받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쭉 쓰면은 20점을 줬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20점짜리가
다시 채점의 기준이 10점과 10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 두 개의 논점을 시험에 내고 이 논점과 이 논점을 끄집어내서 합해서 점수가 나오도록 굉장히 세분화된 공부를 요구하는 게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어중간하게 공부했다가는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죠. 너무 좀 안타깝죠. 왜 민법만 자꾸 어려워지냐. 다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딱 치고 나오신 분들한테 신문사에 이런 데 법률전에 이런 데서 물어봅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어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다들 한마디 합니다. 민법은 평이했던 것 같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민법이 꽈락이 제일 많을 것이다. 왜? 너도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거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출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채점 기준이 달라졌고 채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소에 쓴 식으로 해서는 점수가 나오기 좀 어렵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민법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도 하나 써보고 저런 것도 하나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법은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지금 시험의 채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놈의 계약법만큼은 다른 시험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 출제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세분화된 점수표를 만들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전에 20점짜리 줬던 문제를 10점짜리로 바꿔서 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20점짜리 줬던 문제를 지금 10점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자체가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이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확실한 인재 키운다. 그래서 공부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조금 해볼만 한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인재를 키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뻥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감정평가서도 강의를 하고 노무사도 강의를 하고 다 강의를 하는데 자,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행정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을 직업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행정사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 같지요? 제가 뭐 하나씩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주관식은 여러분 사실상 솔직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객관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객관식은 과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법이죠. 자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딱 들어보니까 당연히 행정사니까 행정을 해야죠. 행정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학문의 특성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에서 나 90점 받을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이거 좀 어렵다.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한 60점 또는 60점 또는 50점, 60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제 행정법은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도 됩니다. 60에서 70점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 요 세 개를 합해서 평균 60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목숨을 거는 거죠. 여기서 80점에서 90점 정도 요 사이로 목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걸면 이게 몇 점인가? 한 문제당 여기서는 25문제가 나오고 4문제니까 2개 틀리면 92점, 5개 틀리면 80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런데도 올해 100점 맞으신 분 얘기는 잘 못 들어봤고 92점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민법 총칙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합니까? 계속 민법만 얘기하죠.
민법이 잘해야만 합격을 한다. 요 얘기만 계속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시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셔야 돼요. 1차만 하고 2차를 벼락치기로 했던 그런 식의 시험 제도가 우리 행정사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이제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실 때 자, 민법을 공부하실 때 주관식의 계약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공부해서 1.5차로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1.5차로 들어가서 배경 지식을 튼튼히 하시면서 저랑 같이 주관식 대비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면 저랑 같이 주관식 대비 요 부분에 대해서 자 하시는데 여기 부분은 여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여러분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쓰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되게 막막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객관식은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3번. 모르면 5번.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여기는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죠? 다 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처음에 용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지 않는 이상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강의를 못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메일도 오시고 게시판에 글도 올리셨는데 제일 속상했던 게 메일 보내신 분들이요.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읽고 있어요. 계속 뭘 죄송하다는 거지? 그랬는데 선생님 정말 자기가 선생님 말대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계속 수업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고 바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근데 안 썼는데 자,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자, 민법이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점수를 좀 케어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작년에 강의를 안 했으니까 혹시 어떡합니까? 근데 그 분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께서 요번에 시험 문제 5문제 나오는 거를 다 찍어주셨는데 그대로만 써면 합격을 하는 건데 이걸 연습을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 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쓰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집니다, 진짜. 진짜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진짜 굉장히 알차게 공부하셔서 야 진짜 저것만 했는데 합격하네 라고 양을 다 줄여드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저 92점은 무조건 받게 해드릴게요. 무조건. 한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찍은 문제 중에서. 근데 대부분 다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책임을 쳐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는 쓰는 용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발 쓰세요. 제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학원에다가 내가 쓸 테니까 첨삭을 좀 해달라고 답안지를 보내기도 하세요.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 근데 왜 안 오시냐고요. 아니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오셨는데 일찍 안 와서 왜 안 쓰냐고요. 준비 안 했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되실 때에는 책이라도 펴놓고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거만 하시면 진짜 합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진짜 머리를 봐도 이거 너무 백발이시네 하시는 분들도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요. 그래서 어떤 분은 KTX를 타고 평일에는 못 오시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주말에는 KTX를 타고 저쪽에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아침에 오셔서 답안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분이 다 있지? 막 생각을 했는데 그분 합격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회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설명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쓰는 용기입니다. 답안지를 적게 써도 되고 용기를 가지시고 쓰시고 대신에 제가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는 나중에 실전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처음서부터 쫙 청산유수처럼 쓰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는 거 몇 개만 쓰는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제도에서 합격하신다면 미래는 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제도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다른 시험 문제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최신 판례까지 매년 나오고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객관식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관식의 용기는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와서 꼭 좀 써주시라. 공부 못해도 와서 책을 펴놓고 그냥 무조건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꼭 써주시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주관식의 가장 큰 맹점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간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막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다 밟아 나가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눠진 프린트 11페이지만 잠깐 보시죠.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별표를 해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민법 총칙, 요 객관식이거든요. 거기 별이 3개에서 2개짜리만 모아놔도 2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뻔하죠. 객관식은. 그것만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되니까 저랑 같이 엄청 복습하시고 엄청 반복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제일 제가 뿌듯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민법만큼은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꼭 들어야 되니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쭉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됐어요. 나중에 2차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준희 선생님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